심즈는 끝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을까요? 심즈 5가 나오지 않는 이유와 심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EA는 프로젝트 르네라는 이름으로 차기 심즈 게임을 공식 예고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즈 5로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평소처럼 속편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죠. 새로운 그래픽, 새로운 기능,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게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심즈4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EA는 돈벌이 기계를 만들었고 이를 멈추는 건 현금이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에게 심즈4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한 게임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아지면 속편은 더 이상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2000년에 심즈가 등장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스도 없고 마지막 미션도 없으며 그냥 삶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실험하는 게임이었죠. 그 게임은 단순하고 중독적이었으며 시장의 다른 게임과 달랐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사람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삶을 조종했죠. 건전하든 혼란스럽든 계속 찾게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심즈는 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2억 장 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심즈는 여러 후속작을 내놓았고 심즈4는 8,500만 명 이상이 플레이하며 가장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지만 심즈와 세계 커스터마이즈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대부분 추가 비용이 들어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크리에이터 맥시스와 모회사 EA에게 이런 성공은 후속작 출시는 필연적이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초기 티저들에서도 초점은 새로운 스토리나 새로운 심즈 세대가 아니라 도구, 특히 건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가구가 분해되고 조립되는 영상을 보고 또 하나의 반전인 멀티플레이어도 확인했습니다. 르네 티저는 건축 모드에서 플레이어 협력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싱글 플레이어였던 프랜차이즈의 큰 변화입니다. 심즈4가 출시됐을 때는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약 $40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이 게임이 무료로 전환되면서 누구나 바로 접속해서 자신만의 가상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DLC 시스템이 본격 작동하며 이처럼 DLC를 적극 활용한 게임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즈처럼 심즈4는 원래 크리에이티브 팀이 개발한 20개의 확장팩을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 확장팩 가자 1토로는 출시 1년 후 등장했고 심의 형사, 의사, 과학자 등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심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쇼핑 지구도 도입되었습니다. 심을 일하러 보내는 기능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인기는 지금까지도 식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확장팩들은 심의 사회적 선택지를 늘리고 새롭고 흥미로운 거주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으며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확장팩에서는 심의 장례식과 묘지 같은 더 어두운 요소들, 심지어 초자연적인 요소들까지 도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장팩은 심즈 세계가 계속 확장됨에 따라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는 EA에게 매우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확장팩은 $20에서 $40에 판매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엔 DLC가 선택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당연해지고 결국 기본 게임이 체험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게임 강화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확장팩 외에도 심즈4는 게임팩을 도입했습니다. 이 작은 DLC들은 특정 게임 요소를 도입했고 개당 $14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스토리 요소에 집중하며 이전엔 뱀파이어, 늑대인간, 스타워즈와의 크로스오버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회사의 수익성 있는 이유는 단순 판매 외에도 기존 프레임워크 활용으로 새 게임 개발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확장팩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는데 최대 $10,000가 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임팩은 약 $300만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AAA 비디오 게임의 평균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 예산은 쉽게 수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즈4에는 확장팩과 게임팩뿐만 아니라 아이템팩과 키트도 있습니다. 작고 간편한 DLC 번들은 여러분이 몇 달러씩 반복해서 지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게임 역사상 가장 비싼 완전판 중 하나가 됩니다. 20개 확장팩, 게임, 아이템팩, 키트팩, 심즈4까지 더하면 이 게임을 즐기려면 $1,000에서 $1,500가 드는 취미가 됩니다. 또한 판매세, 모든 팩이 포함되지 않은 번들, 타 플랫폼 재구매, 최신 DLC 구매 금액도 제외된 금액입니다. 콘텐츠가 출시되는 순간 심즈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식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구매하게 되는데 고정 팬층이 있으면 이 전략이 아주 잘 먹힙니다. 2억 장 이상 판매된 심즈는 게임 역사상 최대 프랜차이즈 중 하나이며 심즈4는 여전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확장팩과 게임팩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2025년 15월에 출시된 어드벤처 어웨이츠입니다.
심즈사가 단순 생존이 아닌 번창 중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미래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는데 보통 후속작이 다음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A에게 심즈5는 단순한 창작 결정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정하는 리셋 버튼입니다. EA도 이에 맞게 행동 중입니다. 처음 3개의 심즈 게임은 다음 시리즈가 출시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즈4는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확장팩이 매년 출시되어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추가됐습니다. 이 게임은 끝이 없고 플레이어들은 완전히 끝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 추가되는 한 플레이어들은 계속 돌아오고 그래서 수익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즈4는 무료로 전환된 지 꽤 됐지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DLC 시대 이전의 예전 AAA 게임 출시에서는 사람들은 게임을 구매하기 위해 $60를 지불했고 그것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나오는 확장팩 덕분에 회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심즈 플레이어들은 한 번에 돈을 쓰지 않아서 $1000를 쓴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서 $40, 저기서 $20, 또 저기서 $10, $5씩 쓰는 거죠. 수년 동안 이것은 게임 업계에서 가장 서서히 지갑을 터는 함정입니다. 한 달에 $1 구독이면 1년에 $180, 10년이면 $1800가 됩니다. 심즈 팬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구독과 달리 심즈 DLC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확장팩을 10개나 샀으니 처음부터 새 심즈 게임을 시작하고 싶지 않죠. 날씨 시스템을 잃고 싶지 않고 반려동물도 잃고 싶지 않고 직업이나 이웃, 가구, 월드, 건축 옵션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EA는 계속해서 돈을 벌죠.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콘텐츠가 넘쳐나는데도 심즈 팬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에 들떠 있었습니다. 결국 심즈 사가 게임에 엄청난 도약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다음에 어떤 것이 나올지,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하루빨리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죠. 공개 후 EA가 마치 음소거한 듯 조용했고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EA의 다음 행보를 알 수 있죠. 심즈5가 나올까요? 이 시점에서 전망은 아무리 좋게 봐도 불투명합니다. 심즈사는 엄청난 돈벌이 기계가 되어버려서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회사가 주력 수익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즈4는 출시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으며 게임 업계에서는 이는 거의 100년에 해당합니다. 그래픽과 하드웨어 변화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방식도 달라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심즈가 변화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면 서버 다운, 계정 정지, 악성 유저 등 인터넷 문제들이 따라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EA에게 더 큰 문제는 이제 2004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 심즈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의 유일한 왕국이자 왕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삶을 운영하며 혼돈을 즐기고 싶었다면 심즈를 샀죠. 하지만 이제 그 독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는 심즈 팬들의 진짜 바람을 파악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아늑한 게임 플레이, 관계 스토리텔링, 건축과 꾸미기, 그리고 당신에게 반응하는 세계, 그리고 갑자기 삶이 생깁니다. 심즈 경쟁은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전체 장르입니다. 아늑함을 내세우는 게임, 농사를 내세우는 게임, 연애를 내세우는 게임, 오픈월드를 내세우는 게임, 롤플레이를 내세우는 게임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4년 N 심즈를 안 했던 사람들도 2024년 N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처음으로 심즈는 다음 심즈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이벌 라인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조이 같은 게임들은 사실적인 그래픽과 현대적 캐릭터 생성, 영화 같은 차세대 라이프 시뮬레이션을 원하는 심즈 플레이어를 겨냥합니다. 패럴라이브스 같은 게임은 집 짓기를 좋아하고 $1500치의 DLC 없이도 아늑함과 창의성을 원하는 플레이어를 겨냥합니다. 라이프 바이유는 플레이어 컨트롤, 모드, 자유, 세계 시뮬레이션 등 심즈 팬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스타듀 밸리와 동물의 숲 같은 게임들은 EA에게 더 뼈아픈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심즈가 아니더라도 수백 시간 몰입할 라이프 게임만 있으면 된다는 점이 밝혀졌고 심즈 플레이어들에게도 드디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선택지가 생기면 독점은 깨집니다. EA의 더 불리한 점은 많은 경쟁작이 현대게임 경제에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앞서 해보기를 출시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며 커뮤니티 피드백을 반영해 꾸미기 아이템, 확장팩, 크리에이터 도구 등으로 수익을 냅니다. 즉, 심즈4는 심즈3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파이에서 단 한 조각이라도 빼앗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 게임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플레이어가 오직 인테리어 꾸미기나 연애, 농사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냥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즈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입니다. 심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실상 이 장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르 자체가 성장해서 플레이어들은 거의 어디서든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즈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한 가지 큰 변수는 2022년 발표 이후로 심즈5에 대한 정보가 뜸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25년 드디어 침묵이 깨졌고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프로젝트 르네가 심즈의 새로운 시리즈가 아니라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유저를 겨냥한 새로운 스핀오프가 될 것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이 게임은 심즈4와 함께 개발되지만 심즈4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심즈4가 계속해서 새로운 확장팩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프랜차이즈 자체도 단일 게임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더 큰 심즈 경험의 네트워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 때문에 걱정합니다. 프로젝트 르네는 온라인 무료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 기능은 소액 결제로 잠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3년 이상 테스트와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EA가 여전히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은 심즈에게 새로운 영역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EA는 온라인 방식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즈 허브라는 아이디어로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창작물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레거시 게임들을 위한 공유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인 게임과 직접 연결되진 않았지만 심즈가 싱글 플레이어 샌드박스 그 이상을 지향한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한 요소는 어디에나 퍼져 있습니다. 2024년 말 일렉트로닉 아츠는 심즈 허브의 최초의 AI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팬들은 오브젝트를 커스터마이즈하고 변환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서버에 직접 스캔하거나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의 사진으로 심즈의 얼굴까지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됐지만 프로그램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업데이트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티스트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비난받으며 환경에도 해롭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AI 발전은 계속되고 심즈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프리미엄 심즈5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시되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A게임들은 여전히 계속 출시되고 있고 예산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때마다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 게임 출시간의 간격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킹덤 하츠 등 일부 프랜차이즈는 출시 간격이 10년 넘게 걸렸으며 그 사이를 다른 플랫폼 외전으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심즈5는 EA에게 타당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팬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빠르게 유저를 잃을 위험은 항상 있지만 기존 게임에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심즈4의 그래픽과 게임 플레이는 여전히 수준급이라 팬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확장팩을 통한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추가는 게임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개발사는 유저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신작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죠. 심즈의 미래도 아마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프로젝트 르네는 심즈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개인만의 작은 천국 같은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터넷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즈 세계에서 진짜 친구를 쉽게 사귀고 싶던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금 요소 도입 등 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모두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심즈는 비디오 게임 역사상 가장 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이고 당분간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너무 커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게임, 심즈5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새로운 게임이 심즈4가 이룬 규모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와 AI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것들을 배제하든 어떤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하며 팬들의 반응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이후로 심즈는 소편 판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AI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램 가격이 치솟고 상황이 악화되는 진짜 이유를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